고령 운전자로 인한 교통사고 수가 급증하고 있는 만큼 고령 운전자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아름 리포터와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몇 세부터 고령 운전자라고 말합니까? 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고령 운전자의 기준은 65세 이상입니다. 만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이제 70세 이상은 정기적으로 적성 검사를 받아야 하고요. 75세 이상은 면허 갱신 주기가 3년으로 단축이 됩니다. 예. 광주 전남에 고령 운전자 수 몇 명이나 지금 됩니까? 네, 일단 고령 운전자는 고령화 추세에 따라서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요.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국 고령 운전 면허자 소지자 수는 역대 최다인 5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광주와 전남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광주의 운전 면허 소지자 중 11.6%가 65세 이상이었고요. 전남은 17%가 65세 이상이었고 이 중 4.2%가 75세 이상이었습니다. 예. 고령 운전자가 늘어나면서 교통사고 비중도 좀 급증하고 있다고 하던데 실제 사고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네, 이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감소하고 있지만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건수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사고 원인별로만 봐도 고령 운전자에 의한 사망자 수가 전체의 3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 실제 지난달 17일 해남군에서는 1톤 화물차를 몰던 70대 남성이 갓길에 설치된 전봇대를 들이받고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고요. 나주에서는 70대 운전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50대 남성을 치어 숨지게 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예. 전체 교통사고 가운데 이제 고령 운전자로 인한 교통사고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사고 예방을 위한 더욱 다양한 대책이 필요해 보이는데 어떤 대책들 현재 있습니까? 네, 이런 우려 속에서 정부도 고령 운전자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다양한 제도를 마련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제도가 바로 고령자 면허 반납 제도입니다. 2018년부터 면허 자진 반납 제도를 도입해서 면허증을 반납하게 되면 교통카드를 지급하는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네. 자세한 이야기 전라남도 안전정책과 이태윤 담당자에게 들어보겠습니다. 저희가 고령 운전자 대책 사항으로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 지원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은 해마다 늘어가는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은 만 70세 이상 고령 운전자를 대상으로 운전면허 반납 시 교통카드 또는 지역상품권 등의 다양한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있고요. 총 사업비는 8억 9,800만 원입니다. 지원 내용은 반납 시 20만 원 상당의 교통카드 또는 지역상품권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시군에 따라 30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지원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또 지원 사항으로 자진 반납 시 자진 반납 카드를 발급해드리고 있으며 자진 반납 할인 업체를 저희가 지정을 258개소를 지정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5에서 50% 자주 이용하시는 안경점, 미용실, 음식점 등을 할인 업체로 지금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요. 많은 이용 바랍니다. 효과가 있어야 될 텐데 현장에서 실제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일단 이 반납 제도를 보기 전에 혹시 고령 운전자 표지가 부착된 차량을 좀 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저 한 대 봤어요. 그게 붙어 있길래 이런 것도 있구나라고 생각한 적이 있어가지고요. 네, 저는 실제로 본 적이 좀 없는데요. 이 정부가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증가에 대응해서 2023년 도로교통법을 개정하고 이 고령 운전자 표지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이 스티커가 가로 30cm, 세로 10cm 크기에 파란색 바탕과 흰색 글씨로 어르신 운전 중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는데요. 차량 뒷부분에 부착을 해서 주변 운전자들의 배려를 유도하고 교통사고를 예방하자라는 취지입니다. 예, 초보 운전처럼 이제 붙여놓는 거잖아요. 스티커를. 사고를 예방하겠다는 건데 효과가 있습니까? 네, 이게 강제성이 없는 자율 부착 방식이다 보니까 현장에서는 도입 2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활용률이 매우 낮은 상황입니다. 실제로 스티커를 받으신 분들이 나이가 들었다라며 무시당할까 봐 이런 스티커를 부착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실제로 전남도 관계자는 지난해 시범적으로 스티커 500장을 제작해 대한노인회에 배부했지만 이후 별다른 추가 요청이 없어서 이 스티커 제작을 중단한 상태라고 답했습니다. 네, 나이 들었다고 무시당할까 봐 부착하는 거를 이제 거절하는 경우가 네. 많다는 거죠. 취지는 뭐 그럴 수 있겠다 싶긴 한데
일단 고령자층에서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다면 이걸 다시 한번 또 되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전국의 고령 운전자 면허 반납률은 어느 정도입니까? 네, 실제 5년째 고령 운전자 면허 반납률은 2%를 넘지 못하고 제자리 걸음 중입니다. 낮군요. 예, 굉장히 낮습니다. 예, 경찰청에 따르면 2022년 65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가 400여 명 가운데 자진 반납자는 2.6%에 불과했고요. 농어촌 지역의 반납률은 이보다 더 저조했습니다. 예, 스스로 반납하는 율이 이렇게 낮은 이유는 뭐로 분석하고 있습니까? 네, 일단은 고령 운전자들은 면허증 반납 유도 취지엔 공감하지만 실효성이 부족하다라는 겁니다. 현재 광주시에서는 70세 이상의 고령 운전자가 면허증을 반납하게 되면 10만 원 상당의 교통카드를 지급하는데요. 예. 이게 매달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딱 한 번 10만 원이 충전된 교통카드만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다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습니다. 예. 이 문제에 대해서 조석호 광주시 의원은 광주시 의회 본회의 시정 질문에서 광주시가 65세 이상 면허 소지자 대비 교통사고 발생률이 전국에서 가장 높다며 이 문제를 지적했는데요. 그 이야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광주 운전면허 반납 대상은 55,358명이거든요. 그런데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광주시 만 70세 이상 운전면허 자진 반납 혜택은 10만 원 상당 교통카드 1회 지급입니다. 예, 대중교통 이용객의 월 평균 요금은 7만 원이고요. 그리고 GPS가 도입되면 2025년 1월 올해부터죠. 요금이 50% 절감되겠지만 매달 일정의 지급도 아니고 단 1회 10만 원은 혜택으로 말할 수도 없는 그런 수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타도시를 좀 비교를 해볼게요. 지원이 약하다는 거죠, 먼저. 제주는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버스 요금 면제와 연간 16만 8천 원의 행복택시 비용을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선진국 일본 같은 경우는 뭐 지자체별로 교통비 지원과 함께 마트 무료 배송 혜택, 또 호텔, 식당, 미용실, 안경 보청기 등 다양한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현금성 지원 단순하게 이것만 하고 있어서 이걸로 면허 반납을 끌어내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얘기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 대도시와 농어촌 지역 특성에 알맞게 다각화된 접근이 요구되는 그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의 경우는 대중교통 체계가 잘 정비되어 있지만 농어촌 지역은 교통 인프라가 부족해서 자가용을 이용하지 못하면 사실상 이동수단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 일단은 면허 반납하세요라고 일방적으로 강요하기보다는 대체할 수 있는 그러니까 교통수단에 대한 정책적 보조도 필요해 보이는데요. 이에 대한 이야기 전화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대림대학교 미래자동차과 김필수 교수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사고를 낸 운전자가 고령이다라고 하면 왜 사고가 났을까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고령 운전자시네라고 이제 인식을 하게 되는데 고령 운전자가 사회적 이슈가 되는 이유는 뭐가 있습니까? 역시 이제 고령 운전자가 운전을 할 때 가장 많이 하는 것이 지지 조작이나 판단 능력 저하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예. 이런 부분들은 다른 선진국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특히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최근에 10년 동안의 교통사고 수나 사망자 수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만큼 이제 개선이 많이 됐다는 뜻인데 상대적으로 매년 20% 정도씩 이 고령 운전자 사고는 증가를 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사고가 생긴 다음에 보면은 뭐 급발진혈하고 얘기하는 것도 많고 또 한 가지는 운전자가 연세가 많네라는 거. 특히 이제 고령 운전자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일단 지리 조작이나 판단 능력 저하라고 판단하는 그러한 경향이 많이 생겼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하지만 이제 어르신께서 쉽게 운전대를 놓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동안에 편하게 다니셨던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네. 운전자들은 운전대를 놓기가 쉽지 않고 사회적 네. 시선은 좀 불편하네 이제 이렇게 보는 거고 이 둘 간에 이제 괴리가 있는 건데요. 이게 그렇죠. 현실 아니겠습니까? 많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가장 중요한 것이 다른 선진국 대비 대한민국은 고령 취업자 비율이 이 3배가 높다는 겁니다. 예. 다시 말하면 연세가 드셔도 일상 생활 전선에 직접 직업을 택일해서 나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고 예. 취업에서는 이동권에 대한 것들은 필연적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뿐만이 아니라 읍면 동같이 시골 같은 경우에 뭐 일반 대중교통이 하루에 한 2번 왔다 갔다 하는 경우에는 비상시에
차가 없으면은 뭐 병원이라든지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다 네. 보니까 혹시라도 모를 걸 대비해서 운전면허 반납을 안 하고 유지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예. 또 그러다 보니까 운전에 대한 감각도 많이 떨어지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세가 드시면서 기기 조작이나 판단 능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순간적으로 자동차의 성능은 좋아지는데 반해서 운전자의 어떤 기능은 떨어진다고 볼 수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이 상충이 되는 부분들이고 또 아까 먼저 말씀드린 대로 고령 취업자 비율과 고령 운전자 사고가 이런 부분들이 동반 상승하면 굉장히 큰 문제가 되는데 우리나라는 그러한 특성이 좀 강하게 나타난다는 것이 상당히 고민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정부가 이제 고령 운수 종사자의 적격성 검사 기준을 강화해서 변별력을 높이기로 했다고는 하는데 이게 네. 실효성이 있습니까? 상당히 기여를 많이 할 것으로 보고 있어요. 기존에는 고령 운수 종사자의 기준 자체가 워낙 유명무실하고 형식적인 게 많았습니다. 예. 실제로 재시험 3번, 4번을 계속 볼 수가 있었고 또 보다 보면은 불합격자가 거의 나오질 않았었거든요. 예. 또 의료 어떤 몸의 건강 상태에 대한 것들도 연동이 안 되고 또 문제를 실제 유출이 돼서 다 외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있으나 마나한 거죠. 특히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고령 취업자 중에서 고령 운수 종사자가 역할이 굉장히 65세 넘는 분들이 전체 한 60%가 넘습니다. 많군요. 예, 주변에 우리가 고령 운수 종사자 하게 되면은 버스, 트럭, 특히 택시거든요. 택시 같은 경우에도 2분 중에 1분이 65세 이상 되시는 분들인데 그러다 네. 보니까 특히 고령 운수 종사자의 사고가 하루 종일 운전하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예. 더더욱 고령 운전자 사고 중에서 더더욱 중요하고 특히 버스나 트럭 같은 경우에는 한번 사고가 생기게 되면은 다중 추돌 사고가 되면서 여러 명의 사상자가 발생한다는 측면에서 더더욱 정부가 고령 운수 종사자에 대한 기준을 강화할 수밖에 없고 필연적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지금 준비한 부분들도 상당히 많이 보완된다고 보고 있어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상한선은 없습니까? 나이에? 상한선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연세가 들수록 기준을 강화를 해서 걸러주는 기준이 높아져야 됩니다. 예. 왜냐하면은 이 이동권에 대한 거는 제한을 강제적으로 하게 되면 이건 헌법에 위반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 다른 선진국도 함부로 박탈하기를 수는 없거든요. 예. 대신 이제 각 국가마다 그 나라의 문화적 또 법적 특성에 따라서 이 기준을 굉장히 강화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가장 강력한 나라 중에 한 가지가 뉴질랜드 같은 경우에는 80세 넘으면은 운전면허를 박탈합니다. 예. 예. 예, 박탈하고요. 근데 박탈해서 시험 못 보게 하면 위반되지 않습니까, 헌법에. 예. 그러다 보니까 이 박탈하는 대신 시험을 처음부터 다시 보게 만들어요. 근데 시험 기준이 굉장히 까다롭거든요. 예. 그러니까 일반인과 같이 80세 넘어서 이 면허를 취득을 하면은 또 2년 후에 또 박탈하고 또 재시험을 보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우리나라의 특성을 보더라도 65세 정도 고령 운전자의 기준 시작점에서는 다른 연령대하고 이 사고의 비율이 차이가 없어요. 근데 70세 넘으면은 좀 훨씬 더 많이 증가를 하다가 예. 75세 넘으면은 기기 조작이나 판단 능력이 떨어지면서 급증을 하기 때문에 예. 75세를 별도로 분리하는 나라도 많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현재 우리나라는 그렇지는 않고. 우리나라는 65세 이상이 고령 운전자는 다른 선진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75세 넘어서 이 고령 운전자 사고가 급증하다 보니까 65세 이상인 기준이지만 75세 이상을 별도로 분리해서 여러 가지 안전 기준도 강화를 하고 예. 또 북미같이 조건부 면허 같은 경우에도 미국이나 캐나다 같은 경우 75세 넘어서 조건부 면허, 야간에 운전 못하게 한다든지 고속도로 같이 속도가 빠른 곳에 진입을 못하게 한다든지 이런 조건부 면허가 강화되는 게 75세 넘어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분들께는 또 생계가 달려있는 문제여서 네. 쉽게 접근하기가 쉽지는 않은데 이게 또 생명과 관련돼 있으니까 또 어쩔 수 없이 또 맞습니다. 강화를 해야만 하는 거라서. 그래서 특히 우리나라가 말씀드린 대로 다른 선진국 대비 3배가 고령 취업자 비율이 높다는 거기 때문에 네. 이런 취업에 장애를 주지 않으면서 고령 운전자 사고를 줄여야 되는 두 마리의 토끼를 한꺼번에 잡아야 되는 묘안이 필요하니까 다른 선진국 대비 더 어렵다고 분명히 볼 수가 있어서 네. 아마 몇 개월 내내도 정부가 이 종합적인 융합 대책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어서 그렇습니까?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 기대를 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현재로서는 지금 고령
초운전자 대상으로 해서 뭐 인센티브 약간 한 번 딱 주고 면허를 자진 반납하시오라는 것을 유도하고 있다는데 굉장히 네. 낮을 수밖에 없죠. 반납률이.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전체 이 운전자 반납률이 2.2%뿐이 안 돼요. 네. 말씀하신 대로 10만 원 정도 교통카드인데 한 1, 2일 전에 50만 원 주는 지자체가 생겼어요. 아, 그렇습니까? 50만 원 줬더니요. 네. 비율이 진짜 반납 비율이 높아졌는데 아. 근데 안 하는 분들은 역시 안 해서 지금 지자체 한 10군데 정도는 100원 택시 같은 게 있어요. 이게 네, 뭐냐면은 네. 시골 같은 데서 택시를 마음대로 불러서 급할 때 쓰고 그 비용에 대한 것은 확인을 해서 지자체에서 비용을 대신 대납해 주는 겁니다. 예. 이렇게 지속성 있는 지원 대책이 있어야지만 면허 반납 제도가 있고 또 뭐 5년을 3년으로 적성 검사 줄이고 치매 검사하지만은 이거 거의 유명무실해서 걸러주는 비율이 없고요. 그래서 예. 지금 아까 종합 대책이라고 말씀드린 게 조건부 면허하고 일본과 같이 첨단 장치 그러니까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를 장착을 하면 효과가 크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도 국내 본격적으로 도입해서 좀 더 좋은 제도를 융합적으로 이 도입해서 발표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그럼 논의 중에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이 여러 가지 작년 조건부 면허에 대한 것들도 작년 말에 용역이 다 끝났어요. 예. 그래서 무작정 도입하게 되면은 또 고령 취업 비율에 방해가 되다 보니까 네. 이거를 어떻게 합리적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거. 또 네. 아까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는 가속 페달을 브레이크로 착각해서 밟는 사고가 굉장히 많거든요. 이게 일본에서 12, 13년 전에 고령 운전자 차량에다가 이거를 장착을 하게 되면은 예. 모르고 혼동해서 밟을 때도 차가 안 나가고 계기판에 뜨는 거예요. 잘못 밟았다고. 네. 근데 이 장치를 했더니요. 전체 고령 운전자 사고의 45%가 줄어들었어요. 엄청난 효과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일본은 전체 고령 운전자 차량의 80%가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가 장착돼 있는데 아예 내후년부터 예. 일본에서는 신차 모든 차에다 이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를 꼭 젊은 층들도 많이 오조작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걸 의무화시키는 최초의 나라가 되니까 우리가 이런 좋은 제도는 빨리 벤치마킹해서 우리 모델로 좀 집어넣어서 첨단 장치다 보니까 이 제한을 하는 게 아니라 혹시 본인이 실수했을 때 차가 나가지 않게끔 하는 첨단 장치니까 더더욱 의미 있는 장치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고령 운전자 운전하는 것에 대한 염려는 아무래도 이런 사고 발생률이 높다라는 거, 그리고 생계가 유지돼야 되기 때문에 다른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라면 당연히 운전 안 하시겠죠. 그리고 맞습니다. 대체할 수 있는 이동 수단이 편하게 있다라면 또 운전 안 하시겠죠. 이제 이런 것에 네. 대한 현행 제도가 좀 개선이 돼야 되는 방향으로 맞습니다. 논의가 고령운전자 돼야 사고를 되겠습니다.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대중교통수단 역할을 대신할 수 있는 부분들이 주변에 많이 있어야지 자연스럽게 고령운전자분들이 반납률도 높고 예. 이 대중교통에 의지하는 부분도 또 커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림대학교 미래자동차학과 김필수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사고 위험이 높다 그래서 이렇게 고령자의 이동권을 제한하고 일괄적으로 운전을 막거나 제한하는 것보다는 이제 노인들이 더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는 환경, 방금 몇 가지 말씀드렸죠. 이런 것들이 논의가 더 필요해 보이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제 대체 교통편이나 인프라 등 지자체와 정부 차원의 지원이 먼저 필요하고요. 예. 또 고령 운전자가 스스로 인지 능력과 신체 능력이 저하된다는 점을 자각할 수 있는 운전자 교육이 확대되는 것도 중요해 보입니다. 예, 앞으로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 김필수 교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좋아 보입니다. 네, 근데 그렇습니다. 당장은 이제 되는 게 아니어서 이제 나 스스로 운전하는 게 좀 힘들다 싶으면은 일단은 운전대를 놓으시는 게 나의 안전과 주변인들의 안전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가 시행 중입니까? 아니요,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신체 장애인을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에 대해서 필요성이 계속 제기되면서 2025년 시행을 목표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예. 우리보다 먼저 고령화를 경험한 나라들이 이제 이미 고령 운전을 규제하는 조치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고, 조금 전에 김 교수께서도 몇 가지 설명을 해주셨었는데 그 사례 있으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대표적으로 말씀해 주신 게 바로 일본의 서포카 S 도입인데요. 우리나라 역시도 요거에 대해서도 가장 활발하게 논의 중에 있고요. 예. 실제로도 이 고령자 특화 차량 도입을 통해서 교통사고율이 41.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이것저것 좀 알아봤습니다. 항상 안전하게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아름 리포터와 함께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강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